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올해도 벌써 6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신학기 적응을 하고 중간고사 시험도 받고 또 6월 모의고사, 기말고사 등을 앞두고 있는 시기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회복하니까 그동안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도 하고 학원도 더 다니고 예체능 분야도 더 배우고 다채롭고 활기차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근 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다뤄보고 생활 속에서 어떤 점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도와주어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측면 상단과 설명란에 청소년 이해와 또 발달에 관련된 이전 영상들도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많이 있죠. 슬픔, 기쁨, 행복, 화남, 우울, 불안, 짜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때때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 중에서 우울함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심하게 우울하거나 또 너무 오랫동안 우울감이 지속이 되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으로 보게 됩니다. 우울증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동반 증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있다거나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즐거움이 없어지는 경우, 또 식사나 수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기고 몸무게도 차이가 나고요. 또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활력이 없을 때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부적절한 죄책감을 거의 매일 느낄 때, 또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자살 계획을 세우는 그런 증상을 동반할 때를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과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예요. 내적인 자극도 외적인 자극도 모두 민감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들은 쉽게 느낍니다. 청소년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슬픈 기분이나 우울이나 불면이나 흥미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게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이 될 때, 또 우울함으로 인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의 신호입니다. 아직 어린애들이 무슨 우울증이냐 하시겠지만요. 청소년기는 우울증의 가장 흔한 발병 시점입니다. 청소년기에 매우 두드러진 정신건강 문제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우울한 기분이나 우울 증상이 사춘기 무렵 크게 증가하는데요. 청소년기 우울증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아동기의 2배에 이릅니다. 실제로 10년 전의 조사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중고생의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을 경험했고요. 2명은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꼈나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우울감 경험률의 전체 평균이 37.4%였습니다. 남자 청소년이 32%, 여자가 43.5%로 여자 청소년의 우울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꾸준하게 높아지는데요. 특히 고2에서 고3의 우울감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 우울증 증상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외국의 한 연구를 보면 코로나 전 우울증은 12.9%였는데요. 코로나 후에 2배가 넘는 25% 이상의 청소년이 우울증 관련 증상을 겪고 있고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유병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14.2%가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이상의 우울 위험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자 청소년은 12%, 여자 청소년은 15%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일반 청소년에게는 병까지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울증에 취약한 학생들의 경우는 영향을 더 쉽게 받고 심화되고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성인의 우울증과 청소년 우울증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인의 우울증은 누가 봐도 우울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특징들이 있지만 청소년기의 우울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매스컴에서 자주 언급돼서 알고 계시죠? 가면 우울증이라고 불리는 위장된 우울증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보다는 반항, 짜증, 분노 발작, 심한 감정의 기복을 보이고요. 또 두통이나 복통의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비행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친구나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즐겁고 행복해 하다가 안녕 하고 헤어지면 갑자기 심하게 우울해지고, 또 나한테는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으로 죽고 싶다는 충동적인 생각으로 급변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우울증은 병이라고 인식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춘기니까, 공부한다고 힘드니까, 세상 사람 다 그래, 다들 그 시기에는 힘든 거야, 대학 가면 괜찮아진다 라고 어른들이 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도 자기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자녀를 잘 관찰해 보시고 힘들고 어려움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판단이 아닌 공감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판단이 되실 경우에는요, 상담센터나 또 학교의 위클래스를 통해서 자세하게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심각할 경우에는 병원 진료와 검사를 통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 우울증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 생물학적인 원인, 유전적 원인이고요. 둘째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과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청소년이 속한 사회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나뉩니다. 학교와 부모님의 관찰을 통해서 필요한 검사와 평가와 심리 상담 등을 통해서 원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최대한 청소년을 도와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개인적인 심리치료, 또 환경의 조절, 부모님의 노력, 학교의 노력, 약물치료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자살이나 위험행동 등의 시급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살 동기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 둘째로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자살의 동기가 생깁니다. 청소년 자해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해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동입니다. 자해를 한다고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난 너무 슬퍼요, 나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해입니다. 요즘 자해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서 자해 행위를 알리고 또 자해 방법을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꿔가면서 나도 그 방법을 써봐야지 하는 거죠. 이런 자해 같은 상대적인 작은 고통을 내 몸에 줘서 자신의 가장 크고 중요한 고통을 줄이고 잠시 잊고 싶은 마음은 오히려 점점 커지게 되고, 그래서 지속적인 자해나 자해 중독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자해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지내니까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선생님도 발견하기가 좀 힘들어요. 하지만 또 발견하게 돼서 이야기를 꺼내면 이거 어디서 긁힌 거예요 라고 둘러대거나,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도 그냥 했어요, 요즘 애들 많이 해요, 이거 유행이에요, 별거 아닌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같이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정신건강,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기본 욕구를 좀 더 균형 있게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어른들도 열심히 일하고 잘 쉬어야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또 놀기, 이런 것들이 균형이 좀 맞춰줘야겠고요. 그리고 균형 있는 식사, 수면도 꼭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스스로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독립적인 어떤 시간의 목표에 자기 할 일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죠.
엄마의 잔소리는 싫은데 엄마가 다 해줘야 하는 아이들 많죠. 그런 모습을 좀 바꿔갈 수 있도록 엄마와 아이가 또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스트레스와 압박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심리적인 근육, 마음의 근력을 갖출 수가 있어야겠죠. 넷째로는 또래들과 건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가까운 사람들이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들의 사소한 일, 사소한 표현이라도 SOS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비판이 없는 자세로, 공감적인 자세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기분을 잘 알아차린다면 꼭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청소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우울증? 괜찮아. 엄청 많이 걸린다더라. 감기 같은 거래, 마음의 감기. 흔하게 나타나는 병이고 약만 잘 먹으면 빨리 낫는다더라. 이런 말이 우울증인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개개인의 문제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문제를 너무 쉽고 가볍게 처리해버리는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맞아. 나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야. 난 이렇게 내 문제는 쉬운 거였는데도 내가 못하고 있어. 이렇게 만들어버릴 때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의지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 의지조차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의지가 없어서 우울증이 생겼다. 그런 말은 가장 큰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려움, 힘든 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공감해 주세요.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들은요, 쉽게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주 괜찮은지 살펴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발견하고 빨리 상담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다시 빨리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상담센터와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도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검사와 다양한 형태의 심리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 가족과 또 대인관계의 문제를 비롯해서 학습과 진로에 관한 검사와 상담과 코칭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상담과 줌 상담, 야간 상담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